오늘 스타트는 자 29번부터 한 사람이라도 확인해 봅시다. 내가 34쪽까지 풀었다. 네 맞네요. 체크할게요. 야 그리고 3강인가 4강이 영상 20분부터 화면은 멈추고 내 목소리만 뒤져라고 나온대요. 미안합니다. 이 새끼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문제가 발생했던 게 그 시점이 딱 그거거든? 야야 쟤 꺼진다 하면서 화면이 멈췄거든? 저 꺼질 때는 그냥 영상 아예 다 껐다가 다시 진행할게요. 괜찮으세요? 잘하십니다. 자 29쪽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페이지는 두 번만 외치겠습니다. 29 자, 30 31 베스킨라빈스 31 지원 그렇게 재미없었어? 그냥 해봤어. 자 32 4번이요. 오 혁준이래. 그냥 풀었어? 숙제는? 내가 권장이라고 안 써놓고 숙제라고 적어놨니? 좋은 거지 뭐. 왜? 뭐 당장 센 숙제 있는 거 아니잖아. 4번 또 3번 짝씩 모양 맞추기 못해 아직. 오케이 또 없고요. 32가 아니라 33 33 11 잘 질문했습니다. 또 9번 또 끝 34 시력도 질문하는 거예요. 네 18번. 18, 19, 20, 22, 23이면 죽어요. 하나라도 푸세요. 18 네. 또 22요. 20 20 네. 네 또 19 또 야, 2개 남았다. 야, 누구냐? 야, 마지막 욕 먹을 사람 누구야? 농담이고요. 21 일상 괜찮아요? 오, 이거 풀었어요? 이거 못 풀면 안 되지? 이거 왜 근데 여기 있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 진행합시다. 그래도 역시 2번 훌륭하군요. 자, 3번 보면은 이제 푼 사람들은 쌤하고 비교해보면 되겠죠? 자, fx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고, 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요 모양이면은 3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x가 3으로 간다라고 돼 있고, 자, 요 모양이면 4라고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네? 2로 가고 있는 거긴 되지? 자, 그때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1로 가고 3으로 가니까 얘는 다 바꿔줘야 돼. 2로 갈 수 있도록.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 이 치환을 이제 이용해서 풀 건데요. 자, 치환을 이러지 마세요. 자, 우리 2로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럼 여기서 자, 여기를 보는 거야 먼저. 몇을 더하면 2가 되냐? 1을 더하면 2가 되지. 그러면은 1을 더할 땐 당연히 양변을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x 플러스 1을 치환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치환하는 팁이에요. 여기를 먼저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럼 x는 t 빼기 2가 될 거니 t 빼기 1이니까 자, 다음과 같이 적힐 거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t가 2로 갈 때
t 빼기 2분의 f t 빼기 1 하면 되겠고 이게 3이라고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냐, 여긴 x라고 돼 있고 t로 돼 있지만 이렇게 값을 얘기할 때는 x든 t든 상관없습니다. 문자 바꿔주시면 돼요. 아, 그래서 결국 이게 몇이구나, 3이구나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할 거야. 자, 얘는 2로 만들려면 몇을 빼야 돼요? 1을 빼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1 빼주고 1 빼주고, 자, 이 친구 x 빼기 1을 t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x는 t 플러스 1로 둘 수 있겠고요. 대입을 해 줄 겁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은, 자, 리미트 t가 2로 갈 때 t 플러스 1분의 f t가 4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랍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봐봐. 이거 치환 괜히 했다. 자, 해보고 나니까 치환을 괜히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할게요. 자, 얘는요, 지금 보면은 처음에 x가 1로 가잖아. 그럼 여기 대입하면 분모 몇으로 가까워져? 0으로 가까워지지.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때가 0분의 0꼴이거든.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현재 x가 3에 가까워졌다고 쳤을 때 분모는 몇이 되지? 3이 돼서 0분의 0꼴이 아니야 지금 현재. 그치?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몇 대? f2가 되지. 그래서 얘는 그냥 대입해서 다가가면 돼. 오케이?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f2는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잠깐, 이걸로 하자. 요거 치환한 걸로 그래도. 일로 오자. 아니야, 일로 하자 그냥. 괜찮겠지? 근데 어차피 너네가 실전이었으면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할 것 같은데, 자, 어떤 걸로 하는 게 더 너네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냐? 그냥 치환해 무조건. 자, 이걸 한다네. 자, 그럼 얘를 할 때 대입하면 3분의 f2는 4니까 f2는 몇이야? 1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x가 2로 가시지. 그럼 여기에 2 대입하면은 f2지. 그럼 걔를 뭐로 바꿀 거야? 12로 바꿀 거지. 12 곱하기 요거 3이라며. 답은 36이겠지. 이러면 죽는다 이제. 답은 맞아. 하지만 서술형이나 이런 걸로 수행평가나 이런 걸로 나오면 다 깎여. 빵점이야. 이유가 뭘까? 는 당연히 아직 초보자라 잘 안 되고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이 말 때문이야. 이게 수투야. 이 단어 하나하나에 모든 게 결정되거든. fx 앞에 뭐라고 돼 있어? 함수라고 돼 있지. 그럼 봐봐. 우리가 쌤이 이런 말 했잖아. 극한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대입을 하면서 하지만 2에 가까워. 저기 지금 여기나 저기나 얘로 얘기하면은 2에 가까워지는 숫자를 대입하는 거지 2를 대입하는 거야? 아니지. 이렇게 쓰면 안 돼. 다시 하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절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써도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올 때. 그건 오늘 수업하는 내용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네가 처음 배울 때요, 다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러면 이게 극한이 어려워지면 너네가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2에 가까운 숫자를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확인을 먼저 해보는 거야. 봐봐. 자, 디테일하게 얘기할 거야. 이걸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복습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눗셈이라는 연산하고 있죠.
그럼 분모는 2에 가까운 숫자를 대입했을 때 몇에 가까워지죠? 3에 가까워지죠. 자, 그럼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수렴하죠. 특히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죠. 그리고 결과가 4가 나왔죠. 그럼 얘도 뭐 하는 거죠?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수렴하겠죠. 자, 이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셋 중 두 개가 수렴하면 나머지 하나도 수렴한다는 개념이야. 이거 내가 너네들한테 중요하다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뭐냐면 얘네 둘은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마음대로 분배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식을. 리미트 t가 2로 갈 때 t 플러스 1분의 리미트 t가 2로 갈 때 ft. 얘가 4여서 얘는 3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걸 3이라고 둠으로써 리미트 t가 2로 갈 때 ft를 12라고 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놔야 돼요. 절대 fe가 12라고 두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근데 너네가 100문제 풀면요 98문제가 이렇게 다 풀리게 돼요. 왜냐면 앞에 다항함수란 말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풀어야 돼요. 이래야 서술형에서 안 깎입니다. 이거 서술형 나오는 학교 굉장히 조심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수행평가로 문제 푸는 학교 있죠. 그것도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나게 깎입니다, 이거. 그래도 수학 선생님들이잖아, 학교에서. 다 압니다. 다 아세요, 그런 거.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는 거야. 자, 얘가 몇이지? 3으로 바꿀 수 있었지. 그리고 x가 2로 갈 때 fx는 수렴해 안 해, 현재? 하지. 그치? 그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얘 수렴하지. 얘 수렴하지. 그러니까 식을 쓸 때는 리미트를 분배해서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이렇게 나눠서 써야 돼. 그리고 너네 해설지 꼭 봐봐. 해설지 이렇게 돼 있어. 해설지는 항상 제대로 적혀 있거든요. 제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3 곱하기 12인 거예요. 그래서 36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를 대충 하는 애들은 쌤 어차피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해놓고 결국 나중에 또 대입하고 자빠졌어요. 답 내는데 문제 없는데요? 아마 내신 때까지도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물며 수능 때까지도 안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금 말한 이 내용 가지고 어렵게 나오면요 손도 못 대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다 보여줄 거야,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 특강 이후로. 아니면 아예 생판 처음 배우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습할 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쭉 풀 때 이렇게 푸세요. 그래야지 너네가 서술형을 하든 수행평가를 하든 극한에 대한 이해를 할 때도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잘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 제발 대입 마음대로 하지 마요. 대입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푸는 풀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 근데 그거는 다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추가돼야 돼. 적어도 이 문제는 안 돼요. 알지? 복습 꼭 잘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그래서 일단 단계로 나누면 이렇게 단계가 나눠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잔소리 했으면은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잘하는 친구도 다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4번 갈게요. 자, 두 함수 f랑 g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x는 2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너네한테 유혹이 엄청 옵니다. 얘 되게 넘기고 싶거든요.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수렴한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네가 함수의 극한에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수렴에 관련된 얘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이대로 냅둬야 돼, 일단.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gx는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g는 수렴한다는 걸 압니다. g는 수렴한다는 걸 아는데 얘는 지금 fx 단독이 아니라 마이너스 x를 했을 때 2가 된다는 거지. 그래 놓고 이거 구하라고 돼 있지. 이게 너네가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그 수렴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를 이해할 수 있고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얘네 둘은 이 둘 자체는 연상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 둘 자체는 연상 수렴 연상 가능하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고 뭐 빼도 되고 나눠도 됩니다.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 예답을 내야 되죠. 근데 예답을 내고 싶은데 fx 곱하기 gx라는 그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그럼 곱해야 되니까 얘네들 곱해야 되거든? 곱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 곱하긴 할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을 곱하면 fx 곱하기 gx 나오지. 하지만 이상한 새끼가 나와. xgx라는 게 등장하게 되지. 근데 여기는 xgx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요. 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얘를 먼저 분리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안 되니까 다른 방식을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너네가 처음에 배웠던 걸 기준으로 먼저 다가가야 돼요. 문제를 풀 땐 당연히. 그게 막혔을 때 이 아이디어도 통해 할 수 있어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야. 자, 뭐냐면은 gx 자체는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하니까 얘는 수렴하죠. 그래서 얘랑 얘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x분의 fx랑 g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수렴하지. 그럼 얘가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만 알면 되겠지. 근데 문제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렴하겠어, 발산하겠어? 수렴하겠지. 그럼 우리 목적이 뭐야? 얘가 몇으로 수렴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의 목적이 뭐야? x분의 fx를 만드는 게 목적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긴 안 적혀 있지만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는 뭐냐? 안 적혀 있지만 너네가 이건 알 수 있지 않니?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는 발산하지. 자, 이러면 어디 갔어? 요 문제로 바뀌는 거. 봐봐. 얘 무한으로 발산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얘를 역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0으로 수렴하게 되지. 연산이 가능해지지. 그럼 얘랑 곱해봐. 곱하면 어떻게 돼? x분의 1 분배하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x분의 fx가 나오는 거야. 그럼 곱하게 되면은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fx 빼기 1은 조심해요. 우변도 같이 곱해야 됩니다. 0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좀 기본 문제라기보다 좀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얘는 참고로. 왜냐면 요거는 경험으로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처음 풀었을 때 당시에는 생각하기 힘든 아이디어거든. 그래서 이것 또한 잘 질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니? 1 수렴하죠? 0 수렴하죠? 그럼 당연히 x분의 fx도 뭐 하겠어요? 수렴하겠죠? 넘겨도 되죠, 그러면? 그럼 넘겨도 되니까 결론이 x가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fx는 1이 돼서 내가 원하는 값이 1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gx는 1로 수렴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답이 1이 되는 거죠. 이 문제 기본 문제 아닙니다. 이거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경험 안 하면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아이디어입니다. 처음에.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실력 쪽에 있어도 돼요.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경험치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요거였습니다. 요거. 근데 요거를 굳이 껴맞춰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연결시키면 gx는 수렴하니까 남은 거가 수렴이기 때문에 얘 수렴값을 알아야 돼서 x분의 fx니까 여기다가 x분의 1을 곱해주면 얘까지도 마이너스 1로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 이 x분의 1에 대한 값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됐죠? 그 5번도 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무한이라며요. 그럼 얘를 역수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토대로 fx분의 1은 0이 될 거고 이 둘을 곱하면 되겠지.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있다면 10중 8구 곱했을 때 여기다가 2라고 써서 할 겁니다. 몇이죠? 0이죠. 1에서 틀리는 겁니다. 오케이. 우변끼리 곱할 때 2 곱하기 0이니까. 자, 그렇기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f분의 g. 아유, 손가락 아프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f분의 g는 넘기고 여기 앞에 있는 2는 약분해도 괜찮아요. 바로 상수니까. 그래서 2분의 5까지 됩니다. 자, 그럼 이 모양이면은 이제 2분의 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려고 위아래로 뭘 곱하면 되겠어요? f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위아래로. 이렇게. 자, 그럼 곱하면은 5 더하기 다시 여기 하면 5죠. 5 수렴하죠. 4f분의 g죠. f분의 g 수렴하죠. 1이죠. 수렴하는 친구죠. f분의 2g죠. 수렴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등장하는 4개는 전부 다 수렴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리미트 분배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분배해서 계산하면요 식이 여기까지 되겠죠. 그지? 자, 그러니까 계산하게 된다면 분자는 15, 분모는 6, 3 약분되니까 2분의 5까지 되겠죠. 2번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누가 질문했죠, 이거? 언제 이해됐어요?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은요, 일단 너네가 체크해야 될 게, 얘입니다, 얘. 마이너스 1으로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1으로 갈 때. 치환하라고 했습니다. 쟤를 무한대로 바꾸기 위해서 치환을 해야 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자, t가 무한으로 갈 때, 자, 루트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t제곱 더하기 1까지 되는 거 확인됩니까? 자, 질문 사람 누구죠? 이건 내가 물어볼 게 하나가 있어서 질문하는 친구. 좋아. 유리화 했지 너. 유리화 막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 많이 했습니다. 유리화를 하려면 언제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니 내가? 얘들아, 무한대분의 1으로? 그렇죠. 0분의 0. 또 있어요. 그렇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분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입니다. 그지? 분모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뭐냐? 얘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야. 불과 이틀 전에 수업했을 때 나온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알고 푼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유리화를 해서 푼 사람도 있을 건데 이게 유리화를 하게 되면 답이 계속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겁니다. 안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지금 한 사람밖에 질문 안 했으니까 좀 분명히 너 말고 있어 지금 여기 있을 거야.
공부할 때 문제 푸는 게 우선이 아니야. 다시 말하자면 문제 푸는 게 우선이 아니고 나랑 했던 내용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잖아요. 너네 문제 푼다고 다 기억 안 납니다. 쌤이 해줬던 말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안 되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아니면 영상도 다시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이번 영상은 몰라 아무튼 영상이 20분 뒤 그 말로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쌤이 말한 걸 정리를 꼭 하고 문제를 푸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비효율적인 오모됩니다. 그냥 문제 풀 거면. 그럴 거면 그냥 인강 듣지. 인강이 이해를 못 시켜주는구나 잘. 아무튼 아니야. 그럼 말 취소. 그래서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라 이 자체로 푸는 거예요. 자, 그 분모 1차고 분모 1차인 거 확인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1차보다 작은 새끼인 이 친구 지울 거고 이 친구 지울 겁니다. 자, 그럼 t 더하기 2t니까 3t 나오겠지?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2t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답이 바로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항상 루트 나왔을 때는 무한대로 간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지 그러니까 유리화를 섣불리하면 안 됩니다. 항상 확인해야 돼요. 특히 내신에서도 맨 앞번호 때 괜히 시간 걸리게끔 주는 경우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습관 들여야 돼요. 네. 궁금한 거 있는데. 오, 좋아요. 네. 애는 왜 와있는? 그냥 물어봐요. 좀 그럼 그 앞에 말 그거 하면 죽어 이제 너. 그 무한대보다 무한대가 이게 앞에 부호는 상관없나요? 앞에 부호요? 네. 근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차수만 중요합니다. 무한대보다 무한대는. 답변 됐어요? 네.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 보면요. 자, 원 나와 있고 원 위에 점 A, B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을 지나는 직선이 있으면서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고 했고 뭐 점 P에서 X축 말이 길죠. 자,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는 끊어서 보세요. 무조건 끊어서 보고 스텝별로 본인이 뭐 해야 될지를 먼저 순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너네가 쌤이 이제 해주기 전에 문제를 쭉 보시면요. 한번 끊을 거예요. 어디서 한번 끊어야 될까요? 너네가 스텝을 만들 겁니다. 어디 앞에서 끊으면 좋을까? B라 하자 할 때 거기까지 해서 한번? 왜요? 좋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한 번 더 끊어야 돼요. 왜냐면 호흡이 너무 길어요 여기까지. 어디서 한 번 더 끊어야 될까요? 앞에서. 뭐라고요? 점 A 앞에서.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스텝이 너무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끊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끊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끊는 기준이 뭐냐면 너네가 뭔가에 대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해서 자르라는 소리거든. 근데 여기 점 P와에서 딱 자르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 없어?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얘들아. 있어 여기서 끊으면 간단해. 이거 뭐야 대입할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한번 끊는 것도 보겠지. 근데 이제 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쌤은 여기서 끊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했었어. 왜? 여거랑 2,0을 직선이 했으니까 직선 구해야 될 거야. 직선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제가 말하는데 여기서 끊어도 좋아요. 그리고 건영이가 말하는데 여기서 끊으면 좋은데 여기 너무 호흡이 길어서 너네 고난이도 문제 잘 풀고 싶지 않냐? 선생님이 말하는 걸 지금 해. 고난이도 문제는 너네 항상 문제 길어 짧어. 길잖아. 그러니까 니네 맨날 하는 말이 나한테 뭐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유가 너네가 문제를 한 호흡에 다 봐서 그래.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지.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너네가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문제 끊는 거야.
끊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이게 고난이도를 대하는 방법이야. 절대 한 모금에 다 풀지 마. 한 모금에 나도 안 그러는데.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자르면 이쪽에서 한번 또 자를 수 있어요. 할 때에서. 왜냐면 H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자, 그리고 나서 BO 곱하기 pH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본론적으로 문제 얘기를 할게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너네가 도형하고 이렇게 문장이 긴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호흡 자르기입니다. 이걸 잘하는 애가 고난이도를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푼다 안 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함수의 극한하고 도형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BO랑 pH를 구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런 식이 나올 때 있죠. 극한식. 명심하세요. 둘 중 하나밖에 안 나와요. 0분의 0꼴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그 사이에 먼저 얘기할 게 있었다. 이렇게 도형이 나오고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좌표부터 구하자. 이런 식인 거죠. 자, 근데 보니까 P는 얘기해줬어요. A, B라고. 자, 스텝별로 간다. 자, 근데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잘랐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라고요? 대입하는 거잖아요. 보지 마. 보지 마.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대입을 해.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냐? 여기까지 끝난 거야 지금. 끝났어. 그럼 다음 보면 되잖아. 점피랑 2,0을 지난 직선이라며. 그럼 그림 보면은 이건 직선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당연히 직선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직선을 구하면 A, B라고 했을 때 여기다 할게 그냥. A, B랑 2,0이라 했을 때 A분의 B 깔고 빼기 2 깔면 기울기고 2,0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여기까지 되잖아. 그럼 직선 한 호흡해서 가져갔지? 그 다음에 뭐예요? Y축과 만나는 걸 P를 하자며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 볼 필요 없잖아요. Y좌편 찾는 거 아니야? 그럼 Y좌편이니까 X에다 0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X에다 0 대입하면 B는 0, A-2분의 마이너스 2B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실전에서 풀 때 이런 거 안 써도 되지. 이런 거 여기다가 안 쓰고 그냥 여기다 쓰면 되잖아 그냥. 그치? 그러고 나서 뭐야? 점 P에서 다음 호흡이 이제 뭐야? 여기잖아.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H를 하자며. 요거 구하는 거잖아 이제. 그럼 얘는 뭐 그냥 A, 0이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다 있잖아. 자연스럽게 다 끝났잖아. 그죠? 자, 그러면 뭐예요? BO랑 pH랑. 자, 그럼 BO는 요거 말하는 거니까 Y좌표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pH는 요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자, 리미트 A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BO는 Y좌표 얘기하는 거니까 A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 곱하기 pH는 B라고 둘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아마 여기까지 온 친구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풀었다면요, 이제는 경험하고 꼭 기억하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 리미트가 핵심이에요. 이제 이걸 풀 때 누가 가요? A가 가죠. A가 2의 좌극한에 가까워지는 거지. 첫 번째, 요건 필요 없어요 사실. 문제 풀 때 너네들이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무래도 필요 없는 애입니다. 얘가 나온 이유 뭐냐면, 이유만 얘기해 줄게. 앞으로 신경 쓰지 마. 2보다 살짝 어때? 좋아요. 작지? 그럼 이거 음수야, 양수야? 음수. 음수지.
그 음수분의 음수니까 이건 뭐야? 양수지. B좌표가 양수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B좌표가 지금 양수 쪽이잖아, Y좌표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너네가 문제 풀 때 전혀 안 써. 알겠죠? 뭐 절대값이 있으면 가끔 쓸 수 있는데 그것마저 거의 안 쓴다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그 문제 속에 다 있거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얘가 지금 A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얘 때문에 요 식은 A에 대한 식으로만 나와야 돼요. A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A를 제외한 B라는 문자가 있지. 그 B를 A로 바꿔야 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저기 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잖아. 저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B제곱은 그냥 B는으로 합시다. B는 4 빼기 A제곱에 원래는 뿔 맞아. 원래는 뿔 맞는데 P가 1사분면에 있지. 그러니까 플러스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이제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2B제곱이네. 그럼 B제곱이니까 굳이 루트 할 필요 없었죠. 그래서 그냥 2로 갈 때라고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 빼기 A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확인. 0분의 0꼴인 거 확인.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거 인수분 해보면 되는 거니까 생각할게요. 그리고 나서 A에다가 2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8까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도형이란다. 문장이 긴 문제에 대한 고난이도 문제. 중난이도입니다, 이 정도. 아무튼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끊으세요. 그리고 스텝별로 나누세요. 너네가 뭘 해야 될지. 지금 해야 나중에 잘한다. 지금 하면 뭐냐면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요. 당연하죠. 처음에 안 해봤으니까. 해보세요. 하다 보면 알아서 늘어요. 이런 데서 끊어야지 내가 여기서 딱 얘만 신경 쓸 수 있는 거구나. 요런 게 느는 거야. 해야지. 알겠지? 그러고 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하면은 요 과정이 없이 OB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하나만 얘기할게.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나온 대로 있잖아. 직선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걸 통해서 B라는 좌표를 구했잖아. 근데 B라는 좌표를 구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안 구하고 구할 수 있다는 추가풀이 하나만 얘기할게. 이게 이제 너네가 풀고 나서 해야 될 일이야. 다른 풀이가 없을까 생각하는 거잖아. 문제 막 풀지도 않았는데 오씨 막 이러지 말고 일단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보면은 직각삼각형 2개 보이니 닮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길이가 뭐죠? 2 빼기 A죠. 요 길이가 뭐죠? 2죠. 그럼 얘네 둘이 닮았죠? 그리고 나서 2 대 2-2로 닮았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B잖아? 그럼 얘가 지금 2 빼기 A짜리지. 잠깐 연습. 너네 이제 이거 해야 돼. 2 빼기 A가 2가 되고 싶어. 얘한테 뭘 곱하면 돼? 이것도 느리면 안 돼. 이것도 당연히 기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시키는 거란 말이야. 기계적으로 뭐냐면 얘한테 뭘 곱해야 2가 되냐 그런 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얘한테 뭘 곱할 때는 얘를 없애버려. 즉 2 빼기 A 분해가 필요한 거야. 얘를 없애버릴 거라고. 그럼 2 빼기 A 분해를 곱했으니까 1이 됐겠지. 그리고 난 이제 몇만 되면 돼? 2만 되면 되잖아. 그럼
그럼 걷다 2만 다시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 빼기 a분의 2라고. 분모 분자라고. 근데 이렇게 외우면 못 외운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2 빼기 a를 없앤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2 빼기 a의 역수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내가 되고자 하는 a를 곱하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2짜리가 3 되고 싶으면 2분의 3을 쉽게 얘기하잖아. 결국 이 과정도 뭐야? 2를 없애라고. 그럼 2분의 1로 해야 되잖아. 그리고 되고자 하는 애를 곱하라고. 그럼 3을 곱하면 되잖아. 이게 너네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자, 그럼 얘한테 2 빼기 a분의 2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2 빼기 a분의 2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럼 뭐예요? 아까 구한 거랑 똑같이 나온 거예요. 위아래로 마이너스 곱하면 딱 나와요. 이런 게 추가적으로 너네가 알아야 될 것들인 거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설명 끝. 자, 읽어봅시다. 참 이게 가우스가 참 애매해요. 시험 교육과정은 아닌데 그 간혹 가다가 진짜 이게 모든 학교가 자주 내면은 참 이게 차라리 나을 텐데 이게 몇 학교 내지도 않고요. 그 주기가 엄청 길지도 않아요. 뭔 소리야? 엄청 길어요 주기가. 근데 갑자기 연속적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또. 참 애매해 이게 안 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설명하겠습니다. 자 18 보면은 정수 n에 대해서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3x가 k일 때라고 했지. 자 그때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x 지금 어디로 가니? n으로 가고 정수 n이라고 돼 있지. 자 그럼 일단 너네가 생각해야 될 게 그거야. 일단 얘 극한값은 수렴해야 되는 거지 현재. 그럼 우리가 극한값을 수렴하는지를 따질 때는 뭐랑 뭐를 구하니? 가장 기본이잖니. 극한값을 따질 때는 좌, 우를 따지지 않니? 그럼 당연히 그걸 해야겠지. 극한값이 수렴한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로 n보다 클 때로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럼 이때 가우스 x는 몇이니? 라고 하면은 모르겠으면 숫자 넣어. 모르겠으면 숫자 넣어. n이 정수니까 2로 생각하라고. 그럼 2보다 살짝 큰 거잖아. 2.1이잖아. 가우스 때리면 2잖아. 아 뭐야 2 넣었더니 2가 나왔네? 3 넣으면 3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 n 넣으면 n 나온다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뭐예요? 얘를 몇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n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얘도 n으로 수렴하겠죠. 그치? 그리고 얘는 가우스가 없지만 우리 결국 대입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3n으로 수렴하겠지. 수렴하고 수렴했네? 내 마음대로 분배해도 상관없는 거지 이제 리미트를. 그래서 n분의 n제곱 더하기 3n이라고 친다면 약분해서 n 플러스 3이 나오겠지. 자 여기까지 가는? 그럼 우극한은 끝났지? 핵심은 정확한입니다. 핵심은 정확한이에요. 일단 가우스 x는 뭘까요? 숫자 넣어서 해. 좀 기침 오면서 MR이라는 거 같지? MR3죠. 2 하면 어때요? 1.9 하면 1 나오잖아요. 하나 쫄아들었잖아. 2 넣었더니 1 나왔잖아. 그러니까 MR1인 거야. 별아 그 막 구등호 나온 거 갖다 버려. 필요 없어 그거. 아마 답지 보고 이해해 보려고 했을 텐데 그거 다 필요 없는 내용들이야. 그 정도 안 나와.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너 나한테 물어봤잖아. 그래서 내가 수업 단다고 했잖아. 야 내가 우리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거 까먹으려. 내 제자가 물어본다는데. 그러니까 그거 지워버릴 필요 없어. 자 그럼 여기까지 했지? 자 그럼 이제 얘를 몇으로 수렴하니? n-로 수렴하겠지? n-로 수렴하겠지? 사실 더 핵심은 얘야. 얘는 가우스 있어 없어?
없지. 얜 여전히 3n이야. 얜 가우스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3n이야. 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입할 때 n-1, n-1의 제곱 더하기 3n이라고 써야 돼요. 가우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n-1분의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우극한 좌극한입니다. 근데 이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둘이 같다 하겠지? 근데 n이 정수랬지? 사실은 이거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n-1 곱해가지고 2차 방정식 풀어야 되지. 졸라 귀찮거든. 아, 나는 발견해서 그래. 아니네? 씨, 발견한 게 아니었어. 미안하다. 계산할게. 야, 몇 늘면 같아지냐? 4요. 알았어. 아싸. 나 4 나옵니다. 개꿀. 자, 그 신난다고 답을 4로 쓰면은 이제 피눈물이 쭉쭉쭉 납니다. K 구하는 거죠. K 구하는 거니까 뭐야? 결국 여기서 나온 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슈퍼 변태면 여기다 4 넣는 애겠죠? 여기다가 4 넣어야죠. 그럼 좌극한 값이, 아니, 우극한 값이 7 나오지? 그럼 당연히 저극한도 7이겠지. 그래서 극한 값도 7이 나오겠지. 그래서 K는 7인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이게 이제 내신에서 가끔 출몰하는 이제 유형입니다. 18방금 한 개. 자, 그리고 이거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별한 친구인데 이거 쌤이 필기해줬던 거 가우스 있죠? 그거 이용해서 풀면 끝납니다. 얘가 결국 뭐냐면 뭐가 나와야 되지? 가우스는? 결국? 정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이 가우스는 얘를 가우스 3분의 x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그때 아마 상용 로그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상용 로그 중에서 정수 부분이 가우스 역할이랑 똑같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로그가 있을 때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정수 부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소수 부분을 이항시키면 되겠지. 그럼 결론이 뭐냐면 원래 숫자에서 소수 부분을 빼면은 정수 부분이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원래가 3분의 x지. 그럼 이거의 정수 부분을 구하는 거야,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쵸? 그럼 그러려면 원래 거에다 뭘 빼면 되는 거야? 소수 부분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기 때문에 가능한 풀이거든? 그럼 얘는 3분의 x의 소수 부분인 알파를 빼면 되는 거야. 이 알파의 범위는 0하고 1 사이야. 그러니까 이게 소수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근데 이게 무한대여서 가능한 풀이인 이유가 그럼 얘를 이거라고 두고 계산을 하잖아. 자,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그럼 분배하면 어떻게 돼? 4 빼기 x분의 12가 되겠죠. 뭔 소리야? 알파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 이 12의 알파는 x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x가? 없어. 근데 x가 무한으로 가지. 그럼 어떻게 돼? 0이 돼버려요. 즉 알파가 몇인지 안 궁금하다 이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디테일을 적어주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 짓을 하는 거죠. 이게 가우스 단독으로 나왔을 때 많이 쓰는 풀이에요. 위에는 가우스가 2군데 나왔었죠. 그래서 그 풀이를 쓸 수 있기는 한데 좀 뭔가 너네가 껄끄럽거든 이야기가.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 풀이를 안 쓴 이유가 좀 풀 수는 있는데 껄끄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책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두 문제로 나눠져 있죠.
가우스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이 풀이를 이용하세요. 근데 거의 안 나올 거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비만 해주자. 됐죠? 여기까지. 자, 20번 할게요. 자, 마이너스 먼저 나왔죠? 네, 마이너스 먼저 나왔으니까 네, 뭐 이제 마이너스 바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가겠죠? 그리고 루트 t제곱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bt가 1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무리 없죠? 너네의 모든 문제집 체계는 이건 개념서고 초반에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라 적혀있긴 하지만 내신에서도 그렇고 이건 안 줍니다. 알아서 알아내는 겁니다. 근데 알아서 알아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범위가 나와 있죠? 아까 그럼 범위 나와 있는 걸로 얘기할까? 그럼 요건 유리화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지금 범위 나와 있잖아. b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유리하는 말 하는 거죠. 왜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요, 문제가. 그치? 근데 이게 없었어. 그럼 얘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지. 당연히 이 생각 가져야 돼. 심지어 0일 수도 있겠지. 그 0보다 컸으면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풀겠지? 그럼 답이 나오겠지 일단. 여기까지 좋아? 자, 그럼 b가 0이다 쳐보자. 슉 가려지겠지. b가 0이었으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무한대잖아. 이걸 유리화할 수 없어. 유리할 수 없어. 얘는 무한대입니다. 그치? 자, 근데 b가 0보다 작았으면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이 나오겠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다.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럼 수렴되는 케이스가 결국 하나밖에 없는 거죠. b가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이걸 지움으로써 너네가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안 나옵니다. 너네 문제집이나 시험지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고 얘를 토대로 b가 0보다 크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오케이? 영어를 아니 수학기호 쓸래. 왜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수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케이. 자, 그럼 유리화합니다 이제. 자, 분산이란다. 분자 암산해 달라 했죠? 분자 암산을 줄이면 분산이네. 네, 멋쩍어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t제곱 빼기 at 빼기 b제곱 t제곱이 될 거고 분모는 t제곱 빼기 at 더하기 bt까지가 나오고 이게 1이어야 되는 거지. 자, 확인됐죠? 자,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는 거지 문제가. 자, 그럼 차수가 동일해야 되지. 1이 나오려면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럼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차수가 똑같아야 되고 분모 최고 차수 몇 차고? 1차인 거 확인되고 분자도 몇 차야 돼? 으랍쇼 2차지. 없어져야겠지. 자, 그럼 따라서 b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겠지? 엄밀하게는 원래 처음에는 풀마 1이지. 그치? 근데 양수라는 조건을 확인했으니까 1이면 되는 거죠. 그럼 1이 됐으니까 없어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나오고 분모에서는 자, 이거 갖다 버리면 되겠죠. 그럼 t니까 1 그 다음에 더하기 b인데 b도 1이니까 1 요게 1 하면 되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까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푸는 거에 집중하지 마. 쌤이 말하는 그 개념, 논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제발.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하면 따로 적으시고. 내가 이렇게 막 안 적어주더라도. 다들 굉장히 칭찬. 잘했습니다. 수능 문제인데. 수능 봐도 되겠다. 능구라. 자 봅시다. 자 25 갈게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나? 다음 함수라고 돼 있지. 자 오늘 어차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막 대입하면 안 된다, 어쨌다, 뭐 리미트를 표현해야 된다, 그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이제 대입해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무한대. 네, 여기 무한대. 다항 함수라 했어요. 자 그럼 쌤이 다항 함수하고 필기 줬던 게 하나 있었어요. 다항 함수가 나왔을 때 무슨 아이디어를 가져가라고 했었죠? 차수랑 개수를 구하라는 아이디어를 가져가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일단 두 함수나 우리는 차수랑 개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둘 다 무한대로 돼 있죠. 그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쪽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거 뭐야? 무한대 나오고 숫자 나왔을 때는 무한대부터 하라고 했었지. 근데 둘 다 무한대니까 그냥 하면 돼. 그럼 보자. 둘의 차수는 어때야 돼? 같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지. 몇 차인지는 알 수 없죠. 같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얘 최고차수분의 얘 최고차수 개수분의 최고차하는 개수를 하게 되면은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2배짜리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3차였으면 예를 들어 얘가 x 세제곱이었으면 얘는 2x 세제곱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차수는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러면 fx는 2axn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gx는 axn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거 한번 볼까요? 사실 오른쪽 걸 통해서 자, 미리 얘기할게요. a랑 n 다 구할 수 있어요. A 몇이게? N 몇이게? 뭐 얘기하고? A 얘기하고 N 얘기하고? 누가 얘기했어? 1. 뭐가 1이야? A. A? 왜? 분명 누가 얘기했는데. 별이가 말했어. 별이 얘기했어요? A가 1이라고요? 땡! N이요? N1 정답. 왜냐? 둘이 뭐 했니? 뺐지? 이거 빼면 여기 계산돼. AX N제곱 꼴이지? 그치? 그럼 AX N제곱인데 여기 지금 1차 나와 있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차수 동일해야 되잖아. 0N의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결국 N이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왜냐고 이 친구가 ax n제곱 더하기 꼴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서 정확히 a도 구할 수 있다고 이제. a는 3이어야 되는 거죠. 잘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다항함수가 나왔으면요 차수 계수 잡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다음 단계가 뭐야? 이제 fx는 6x 더하기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제. 이거 서술형을 쓰면 알파 쓰면 되는 거겠지. gx는 3x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자. 자 여기도 이제 너네가 배웠던 걸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요 극한값이 뭐한데? 존재 안 되지. 그럼 얘는 우리의 극한값 계산 그 유형 중에서 4가지 배웠죠? 어디에 해당하는 유형이니? 0분의 0꼴에 해당하는 유형이에요. 분모 0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답이 나와요. 몇이게요? 몇 팔이야 오늘? 계산해 나가야 돼.
이거 몇이야? 3이 이거는? 6이 야, 그거 좀 심각한 거야. 어디가 기초 탄탄 줄까? 더하기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봤어요 진짜. 어떻게 봤어? 3을 읽어봤어요. 뭐라고? 3을 읽어봤어요. 아, 다음 잃어봤어? 아, 이실 짓고 해주시네요. 아, 다음은 9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0분의 0꼴, 쌤이 핵심 얘기했죠. 0분의 0꼴은 결국 뭐 하는 작업이라 했어요? 원형을 지우는 작업이라 했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 일단 9x 더하기 꼴로 나오겠지. 근데 결국 x 플러스 1이 뭐 해야 돼? 약분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 뭐일 수밖에 없어. 9로 묶고 x 플러스 1 꼴일 수밖에 없어. 알파, 베타 몰라 우리. 어차피 이거는 무조건 9 곱하기 x 플러스 1 꼴이어야지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이 9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쌤이 평소 수업 때 얘기하고 강조했던 것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쌤이 말한 걸 위주로 복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셔야 돼요. 특히 수트는 더 심각해요, 그게. 내가 알려준 방향성대로 안 하면요, 와다다다다다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다 꼬여버려요, 개념이. 다 꼬여버려. 어차피 내가 문제 적게 풀어주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풀어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그 경험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경험시켜준단 말이야, 웬만하면. 금요일에도 하잖아. 알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자, 오늘은 이제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희소식을 말씀드리면은 극한에서 그렇게 빡세게 한 이유가 요걸 대충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금방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수트는 말했죠? 하나하나가 모든 단원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극한에서 빡세게 했던 내용이 여기 연속에서 그대로 다 나옵니다. 거기에 딱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자, 연속을 보면 혁진아, 연속은 어떤 의미 같아? 너가 생각하는 연속은? 계속. 또 반복 땡. 제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안돼 땡. 영어로 보게. 모르겠어요. 수능 단원데. 수능 단원데. 영어. 쟤야 영어 연속이 영어로 뭐냐? 너 아는데 지금 이거 맞나 하고 있지? 아닌데 잘 모르겠는데. 야, 연속 수능 단어인데 수능 단어. 시리즈, 시퀀스 이런 것들이 다 연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네 그 시리즈물 아시잖아요. 시리즈물이요, 안 끊기고 연속되는 거잖아. 시리 뭐라고? 컨티뉴? 컨티뉴 동사. 명사로? 시리즈. 어? 야, 그렇게 휘바뀌어 명사가? 네? 어? 컨티뉴는 명사형으로 뭐예요? 모르겠어요. 뭐야? 컨티뉴는 명사로 그냥 동사밖에 없나 얘는? 명사형이 없니? 그런 거 같아요. 너 말은 좀 못 믿겠어. 네 수학 말고 못하잖아. 그 영어 옛날에 그거 찍었는데 고점을 찍었지 수학보다 잘해? 운이 안 좋은 거죠. 야, 저 새끼 자존심 세우는 거 봐라. 민혁아, 너 영어 좀 치지 않냐? 야, 컨티뉴가 명사로 뭐냐? 계속 아니에요, 계속. 아니 새끼야, 그러니까 그 계속인 거 알겠는데 영어로 뭐냐? 영어로 뭐냐고! 됐습니다. 자, 아무튼 시퀀스 시리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그냥 맨날 수업만 하니까 좀 리프레싱 해봤습니다. 여기서 영어 잘하는 애가 있나? 제일 잘. 1등급만 나오잖아. 아니야? 네, 쓰는 거의 안 쓰는. 단어 안 비지.
알았어. 자, 일단 그냥 진행합시다. 자, 연속이 뭐냐면요. 네, 끊김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한 내용처럼. 네, 끊김없이 이제 쭉 함수가 이어지는 게 연속입니다. 연속. 그래서 봐봐. 자, 쌤이 그래프를 뚝 그렸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좌표를 A라고 했어. A라고 했어. 자, 그럼 얘는 함수를 그릴 때 있잖냐. 쭉 끊기냐 안 끊기냐? 안 끊기지.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연속이니? 라고 물어보면 yes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끊김없이 쭉 그려지면은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가다가 A에서 끊겨요? 안 끊기고 쭉 이어서 가죠? 요게 연속의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자, 이렇게 그렸어요, 쌤이. 그럼 얘는 어때요? 쭉 가다가 손을 뚝 떼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찍고 이어서 가야 되죠. 그럼 이거는 A에서 연속이 아니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걸 세 글자로 불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이라는 것은 좀 자세한 내용 하기 전에 이제 너네는 배우지 않는 말인데 쌤 같은 이제 틀딱들을 이렇게 배웠어요. 연속은 뭐냐면 너네 서예 해봤어요? 학교에서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어땠나? 그때 붓까지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이 연속을 뭐라고 하냐면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함수라고 불러요. 한 붓이고요. 한 번에 그냥 붓질해가지고 그릴 수 있는 함수란 뜻이에요. 오케이. 이렇듯 연속은 끊기지 않는다에 집중하는 걸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 그럼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다룰 거거든. 그럼 뭘 보면 되는 거냐면 얘 I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 A에 대해서 좌극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B라고 치면 B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우극한 존재하냐 안 하니? 하죠. B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그 값이 서로 같지. 즉 극한값 존재해야 하는? 하지.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걸 연결시켜서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 찍혀 있죠 지금. 사실 쌤이 이렇게 검은 점으로 강조했지만 그냥 쭉 여기 이거 점 이렇게 안 돼 있어도 이거 점 있는 겁니다. 그럼 A에 대해서 함수값이 정의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정의돼 있죠. 이래서 앞에 내가 극한에서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정의돼 있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게 다 이제 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함수값도 정의가 돼 있지. 그럼 함수값은 몇으로 정의가 돼 있어? B로 정의가 돼 있지. 그럼 결과적으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어때? 같지. 그러면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이 되는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함수 fx가 x는 a 정의되어 있다라고 돼 있죠. 이 말이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극한값과 함수값 있죠? 얘네 둘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때문에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앞에 선생님이 막 길게 얘기했던 거 있죠. 뭐 리미트 써야 돼 뭐 이런 거 했던 뭐 그 문제 있죠? 아까 10이 나왔던 문제? 그때 이 극한을 함수값으로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연속이라는 말이 있을 때. 나중에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근데 얘 봐볼까요? 얘는요. x는 a에서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얘는 불연속일 거예요. 오케이? 요게 끝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보자. 자, 얘는 첫 번째 함수값 정의돼 있어 안 돼 있어요? x는 a에서? 안 돼 있죠. 빵꾸 뚫렸다는 의미가 안 돼 있다는 의미지. 그럼 얘는 애초에 불연속이에요. x는 a에서. 단 좌극한, 우극한, 극한값은 존재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극한값은 있지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일 겁니다.
그리고 얘는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불연속입니다. 얘는 반면 함수값은 정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돼 있죠. 여기로 정의되어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극한값 존재하죠. x는 a에서 함수값 정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서로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불연속인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의 불연속 예까지도 한번 공부했습니다. 네, 끝이. 연속은 이게 답니다. 극한에서 이미 주구장창 배웠고 거기에 함수값 같니? 다르니? 뭐 극한값 존재하니? 함수값 존재하니? 요런 것만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연속.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새로운 용어인데 이건 아니 연속하고 좀 관련 없이 그냥 갑자기 대뜸 등장합니다. 구간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의역 있죠. 정의역 x범위. x범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면 뭐 x범위 이걸 이렇게 없고 이렇게 범위만 나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수학자들이 그걸 쓰기 귀찮아졌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구간이라는 이름하에 씁니다. 그래서 거정아 네.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둘 다 는 있어 없어? 있어요. 네, 그럴 때 쓸 때는 일단 양 끝에 있는 걸 여기다가 쓰면 돼. 오케이? 오케이? 네. 너만 하면 됐어 지금. 아, 네. 얘까지 해줬어. 네. 그리고 얘는 는이 있지. 네. 그럼 그땐 대괄호로 쓰면 돼. 네. 반박수 빠르게 내야지. 씨. 여기도 대괄호 하면 돼. 야 근데 여기 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네. 그럼 그때 통화로. 야! 반박자 빠르게 해서 말했지. 소괄호로 하면 돼. 네. 이게 소괄호로 하면 돼. 잠깐 쓰는 거 알겠니? 네. 이거 너무 늦었다 그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닫혀있다라고 불러요. 닫혀있다라는 건 이게 메꿔져 있다는 뜻이에요. 메꿔져 있다. 그럼 여기도 닫혀있고 여기도 닫혀있지. 근데 여기는 는이 없잖아. 그럼 우리가 부등식 할 때 어떻게 해? 빵꾸 뚫어놓지. 그걸 수학에서 열려있다라고 표현을 해. 그럼 건이 여기 열려있는 거 닫혀있나? 열려 있어요. 열려있지. 네. 약간만 느리게. 네. 근데 얘는 어때? 닫혀 있고 열려 있어요. 그걸 조금만 줄여서 얘기해봐. 다들. 뭐라고? 다절이라고? 의도치 않은 창의적인 대답이 나왔네요. 네. 이거 반 닫혀 있다라고 해요. 반 닫혀 있다.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을까? 반절이가 있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닫혀 있을 때는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나와야지 이게 구간이라는 효력이 있는 거야. 이 말 없으면 안 돼요. 특히 서술형 같은 거 쓸 때도 이것만 띡 쓰면 안 됩니다. 요 말 써줘야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둘 다 열려 있죠. 그때는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만 열려 있거나 반만 닫혀 있는 경우에는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이라고 합니다. 틀딱 용어로는 폐구간. 근데 폐문 알지? 폐문. 폐문은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닫혀 있는 거야? 폐문. 닫혀. 폐업. 닫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쌤 때는 이걸 폐구간이라고 불렀어요. 얘는 개구간. 개가 열다 뜻이잖아요. 그죠? 개방할 때 그 개자예요. 네, 그래서 얘는 폐구간, 개구간, 얘는 반폐구간, 반개구간. 개 같죠? 그래서 닫힌 구간, 열린 구간으로 바뀌었어요, 어느샌가.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너네들이 이제 잘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얘 보면은 x가 a 이하라고 돼 있지. 근데 이 범위를 잘 생각하면 뭐예요? a부터 시작해서 쭉 작아진다는 소리지, 무한히. 그치? 그래서 얘를 범위로 쓸 때는 일단 a가 제일 최대값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a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은 거 싹 다 모두 다잖아.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열려있죠. 네. 자, 일단 너네가 닫혀있다라는 게 뭐냐면 끝을 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까지래. 마이너스 2에 닫혀있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가 딱 끝인 건데 마이너스 무한은 끝이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무한대는 무조건 열린 구간으로 씁니다. 오케이? 뭘 그렇게 좋아해? 아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뭐가 말이 안 되는데? 무한을 닫히면 되는 거예요. 닫으면 되나요? 무한대가 정의가 돼야지. 그러면. 그럼 무한이라고 쓰면 될 거예요. 무한대가 정의되지 않는 숫자는? 뜻이? 네. 개새끼야. 정의되지 않는 숫자인데 정의하는 건 어떻게 해? 네. 너무 억지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야 먹어. 얘는 A에서 열린 구간 해주고 쭉 작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은 얘들아 저 새끼만 저런 걸로 하고 자, 무한은 정의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열린 구간으로 적어야 돼요. 편지 쓰고 있는데 저거? 아니야? 자, 얘는 A가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다가 쓰면 되는 거고 얘는 A에서 쭉 커지는 거지. 예, 그래서 무한대 써주면 되는 거고 무한대는 정의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열린 구간으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 아이 뭐야 여기 있네. 이거 뭐 할까? 전체. 저 이게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건영아 너가 무한대로 정의할 수 있으면 진짜 너가 세계 1위가 될 거야 수학에서. 진짜 무한대를 정의할 수 있다? 와 이거는 미친 얘기거든. 야 이거는 세상이 모든 수학이 다 바뀌어야 돼. 너로 인하여 너가 트럼프가 되는 거야. 수학계의 트럼프가 되는 거야. 세계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관세? 이딴 거 비교도 안 되지. 됐습니까?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수학자 박건영 씨. 꼭 수학과를 가세요? 아니야, 너 그릇을 한 게 수학과 너무 작다. 수학과 가서 폐쇄된 개념을 배우면 안 돼. 너 스스로가 펼쳐나가려. 자, 이제 세 번째로 연속함수라고 이제 할 건데, 자, 연속함수라는 걸 배울 건데 뭐냐면 정의 자체가 요거예요. 자,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때라고 돼 있죠. 자, 이거의 의미를 이해하면 이거야.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게 일단 너네가 뒤에서도 나오는 말이라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거든. 어떤 열린 구간이 뭐냐면 일단 어떤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이해해야 돼. 너네가 배웠던 이거 배웠거든요 1학년 때. 어떤의 의미가 뭐죠? 모든의 부정이죠. 자, 모든 학생들은 대학교에 간다. 이거를 부정하면 뭐예요? 어떤 학생. 너 단어만 얘기하지 말랬어. 단어만 얘기하지 말라니까. 대학 간다. 뭐라고? 네? 뭐 아니 뭐라는지 모두 대학 간다고? 그게 아니고 야 그 명제를 어떻게 배워? 모든 학생들이 대학교에 간다의 부정은 어떤 대학생은 그러니까 반대가 너잖아. 모든 대학생이 대학교를 다는 건 아니야. 못 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잖아. 그래서 그걸 부정한 게 어떤 대학생은 대학교를 못 간다야. 그러니까 모두 대학교에 간다의 반대가 모두 못 간다가 아니라고. 어떤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이 뭐냐? 그럼 결국 한 명이라도 무조건 있단 소리야. 그래서 어떤 열린 구간이란 게 뭐냐면 이 열린 구간이라는 게 만들고자 하면은 무한히 만들 수 있지 않겠어? 구간을? 니네가 마음대로 숫자 넣으면은 다 열린 구간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수많은 것들 중 딱 하나 얘기하는 거야.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수많은 열린 구간 중 어떤 한 개를 너네가 택했어. 그랬더니 그 범위 안에서 한 번에 그려졌대.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연속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함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냥 무조건 한 번에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너네가 구간을 딱 잘랐어. 구간을 딱 잘랐더니 이제 그 구간에서 이제 연속을 할 것 같아. 그럼 걔를 연속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연속함수고 이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말은 너네가 뒤쪽 미분 쪽에서 극대극소할 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건. 요약하면 이거예요. 어떤 열린 구간은 수많은 것들 중 하나 하는 겁니다. 됐지? 자, 그럼 연습이나 할까?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간으로 나타내래요. 이거 몇 차 함수예요, 괄호 1번? 1차. 1차 함수죠. 그럼 너네가 이제 그 정의역을 할 때는 그래프를 쭉 그려봐. 안 찍히, 아니 뭐야 이거 뭐야 내가 뭐라 해야 되냐? 정의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없어. 모두 다 정의가 되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야. 근데 그걸 구간으로 표현하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무한대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모든 실수니까. 이제 몇 차 함수니? 2차. 2차 함수지. 2차 함수도 어때? 모든 점에서 다 정의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예요. 오케이? 얘는 무슨 함수냐? 물이지. 그럼 물에는 루트 한 애가 무조건 몇 이상이어야 돼? 0이상. 0 이상이어야 되니까 x가 3 이하여야 되지. 이때만 정의가 되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3하고 닫힌 구간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리고 얘 정의역은 뭐니? 이가 아닌 모든 실수지. 이제 그거를 구간으로도 쓸 수 있어야 돼. 이가 아닌 모든 실수라는 건 뭐야? 2보다 큰 모든 숫자랑 2보다 작은 모든 숫자가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때는 집합을 이용해서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2 합집합 2 콤마 무한대 이런 식으로 씁니다. 딱 이게 몇 빼고 다 있는 거예요? 2 빼고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집합 기호를 이용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요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쌤이 문제를 이제 좀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너네 오시면 쌤이 한 7시 정도까지 문제 풀려고 쭉 할 겁니다. 한번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별로 쌤이랑 계속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이라서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쌤이 일단 좀 가늠이 안 돼가지고 일단 양 조금 적게 한 10문제 정도? 10몇 문제인가? 10문제인가? 이렇게 준비했거든? 그래서 일단 그거 한번 해보자. 한번 풀어보는 게 좋으니까 푸는 시간 줄 거야. 자, 보자.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구하라고 했지. 자, 그럼 일단 실전 연습 한번 할게요. 얘는 뭐랑 뭐의 정보를 담고 있죠? 극한으로 얘기하고 함수값으로 얘기하든가. 그렇죠. 얘는 함수값이랑 우극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그치? 얘는 좌극한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지. 우리가 극한할 때는 얘는 필요 없었잖아, 사실. 근데 이제 연속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0을 대입하면요, 우리는 함수값과 우극한 값을 한 번에 구한 거예요. 그럼 함수값과 우극한 값은 몇인 거예요? 1인 거죠. 좌극한 값은 몇이죠? 1이죠. 그럼 같죠. 그래서 연속인 거예요. x는 0에서. 자, 이걸 이제 수식으로 풀어내면 되겠지. 어렵지 않아요? 우극한은 0에서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쓰고 는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건 좌극한은 아래에 있는 거 쓰면 되겠죠. 그리고 1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f0은 이게 함수값을 뜻하는 식이죠. 이게 1이죠. 그럼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따라서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1로 같으니까 따라서 x는 0에서 연속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 연속을 따지려면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3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3개를 봐야 돼요. 자, 오늘 라스트 가겠습니다. 자,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식은 뭘까요? 얘가 의미하는 건 어떤 걸 알려주는 걸까요? 그렇죠. 얘가 0 빼고 다 된다는 소리인 거 아니야.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 그럼 얘는 0에 대한, 자, 한 번에 쓸게요. 극한값이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얘는 뭐겠어요? 네, 그렇죠. 얘는 함수값이 되겠죠. 그러면 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거고 얘에 대한 함수값은 1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야? F0은 1인 거지 현재. 그리고 두 번째로 얘는 좌극한, 우극한 둘 다 들어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우극한, 자극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극한값으로 계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분의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이거 오늘 말고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한번 해놓는 거랑 안 해놓는 거랑 이해하는 차이가 다릅니다. 자, 그럼 얘는 0분의 0꼴이지. 약분하면 되겠지? 약분하고 암산해봐 몇 나오니? 2 나온다는 거긴 되지. 그럼 1번하고 2번이 서로 달랐지 지금 현재. 그래서 결론이 x는 0에서 불연속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금요일에 자, 한번 좀 더 심화적인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